네, 2월 8일 수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해주면서 오늘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하다가 그래도 시장이 좋으니까 네. 조금 돈을 더 써서 바닐라 라떼 달달한 커피를 한번 네. 마셔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영민 매니저와 함께 저희가 오후장 대비 전략, 오후장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간밤에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시원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FMC 회의 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특별히 새로운 코멘트를 한 건 없고 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금리는 계속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걸 상당히 좀 덜 매파적인 이제 제스처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은 뭐 3월에 이제 끝날지 아니면 5월까지 이제 진행이 될지 결국은 한 25bp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한 100에서 103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20원에서 1250원 정도 구간 박스권.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이슈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좀 빠르게 가격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제도 우리 시장이 만만치 않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미증시 상승 흐름에 편승을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도 코스피가 지금 1.3%, 코스닥이 지금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이 LG전자예요. 네. 대형주들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있지만 LG전자, LG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국채금리가 또 조금 반등을 좀 하면서 은행주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업종, 금융업종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 이 네카오. 연초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소거래하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았을 텐데 물론 아직도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아주 이쁘게 어제는 카카오가 4%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네이버가 5%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장 섹터의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가격 반등이 좀 나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후장 레시피 한번 짜봐 주실까요? 네, 뭐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색깔이 크게 바뀌진 않고 있어요. 어저께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배터리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또 좀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들,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테마들이 이제 붙어주는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오후장 이제 달달한 한 줄 레시피로 혁신이 곧 재료다.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때 2차 전지 종목들이 막 달릴 때 설비 투자, 증설이 곧 재료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좀 드렸던 기억나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혁신이 곧 재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최근에 뭔가 이런 혁신적인 이제 신사업에 손을 댄다 아니면 과거에 손을 댔던 경험이 있다 이런 뉴스만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이런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사실 제약 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 쪽이나 IT 쪽이나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직간접적으로 다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쪽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새로운 이제 산업 트렌드에 혁신적인 어떤 도전을 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다.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제2의 벤처 열풍이 이제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혁신 성장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간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 오늘 오후도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선점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대응 레시피로 혁신이 곧 재료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벤처 열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도 뭔가 벤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구글이 뭐 바드를 출시하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챗봇 내놓고 막 그렇죠. 서로 막 경쟁이 맞습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과거에는 벤처 열풍이 어떻게 불었고 또 언제 일어났는지 또 네. 그때 주식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 제2의 벤처 열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제1의 벤처 열풍이 언제였느냐? 언제였을까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199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좀 있었죠. IMF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 때 이제 1차 벤처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닷컴 버블이라는 거 아마 다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인터넷 산업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넥슨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전부 다 그때 벤처기업으로 생긴 회사들이에요. 그게 한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 인터넷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인터넷을 대체하는 메타버스 인공지능의 이제 시대가 개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2의 벤처 열풍이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왔다 갔다 하는 소형주들 그리고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혁신 기업, 성장 기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 사실 뭐 이런 기업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뭐 주가가 꿈을 먹고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기업 내용은 사실 딱히 보잘것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2차 벤처 열풍에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잠시 후 영미 매니저께서 픽해 오신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1월 30일에 편입했던 인포뱅크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네. 할게요. 이 종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을 좀 볼지 아니면 좀 가져가 볼지 네. 고민되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보세요. 다 찾아내잖아요. 인공지능 종목들 쉬어갈 때 사실 이제 새로운 종목들 제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포뱅크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딱 일주일 됐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뭐 한 1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지금 24%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편입했을 때 위치가 딱 요 정도였으니까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 영민한 투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인포뱅크는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애플카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던 종목이었죠. 오늘 LG전자가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LG이노텍도 급등하고 있고 LG그룹이 전체적으로 전장 수조가 뭐 100조 원이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되고 있고 특히나 또 인포뱅크는 애플카 이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과거에 이제 기업 전용 챗봇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새삼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2,000원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15,000원 위에서 절반 정도는 차익을 좀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한다면 17,000원 정도 익절 가격 2차 목표가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뱅크는 한 2차 목표가 17,000원 선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보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포바이포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달이 안 됐는데 지금 앞자리가 시원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무려 8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요. 포바이포도 인포뱅크하고 차트를 비교해 보면 요렇게 이제 포바이포 차트를 한 2주 전으로 당겨 보면 딱 인포뱅크가 요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포바이포도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나서 좀 쉬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당기고 있거든요. 장중에 지금 10% 넘게 급등하는 종목이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이슈와 엮여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바이포는 사실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8,500원 정도의 익절가를 딱 잡아 놓으시고 요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금 들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바이포는 AI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또 강하게 부각이 됐지만 본업 자체는 또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과 관련이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 트렌드의 수혜를 그대로 이제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인크로스 같은 종목들이 다시 지금 고점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도 전부 AI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디소프트 같은 이런 이제 소형주들도 AI 테마에 이제 편승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AI 하면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몇몇 이제 대장주들만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 생각들을 하시
하시는데 후발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서는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주 스타일로 움직이는 이런 후발주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바이폰이 일단 익절가 18,500원으로 익절가를 설정한 후에 좀 대응을 해보는 걸로 하자라고 포바이포 이렇게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원샷 스페셜 종목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혁신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네. 하셨잖아요. 포바이포의 좀 후속주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후속주는요. 첫 번째 종목은 5,480원 현재가로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좀 혁신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인터넷은 사실 이제 이름이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인터넷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의 이름에는 지금 인터넷이 붙어 있지만 요 회사가 되게 좀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찌 보면 이제 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알고 계실 거예요. 줌. 네,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 그 회사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는 쓰지 않으시는 게 우리나라 이제 포털 사이트의 이제 순위를 좀 따져보면 일단 압도적인 1등이 네이버. 네이버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 구글. 구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음 뭐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빙이라든지 빙은 요즘에 이제 새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빙에다가 챗 GPT를 이제 장착한 걸 곧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거. 오늘 이제 시제품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새삼 이제 빙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줌 인터넷 순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유율이 되게 미미하다. 존재감이 별로 없다. 사실 줌 인터넷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존재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이제 새로운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과 관련된 이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회사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가 인공지능 연구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줌 인터넷이라는 기업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과 같은 이런 자체 기술 개발을 역량을 이제 바탕으로 검색 서비스도 이제 고도화하고 어찌 보면 이제 검색 구글링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구글링 자체가 이제 손으로 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음성 인식이라든지 챗봇이 이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의 고도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해가지고요. 줌 투자에 대한 이제 모바일 버전을 이제 출시를 했고 비상장 주식 정보 제공 요거 아마 써보신 분들 게스탁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상장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게스탁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 정보와 또 거래 플랫폼까지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게스탁이라는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줌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 회사는 1월 중순경에 아주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고요. 이때 이제 상승을 할 때는 또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 되려고 하면 그 전 단계가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줌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때 같이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달 가까이 5,000원, 5,500원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고가권 영역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어버리면 아주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한 6,000원 정도로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의 후속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줌 인터넷 여러분들 오후장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사실 줌 인터넷 누가 쓰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 생쇼 오프닝 때 네. 줌 투자를 저희가 사용해서 스탁을 그쵸. 보여드리고 맞아요. 있거든요. 줌 투자 네. 사이트도 혹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좀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모바일 버전까지 나와 있으니까 네. 핸드폰으로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광고가 아니라 저희가 그냥 진짜 검색해서 네. 보는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쪽 시장이 정말 좀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STO 증권형 토큰 이 시장이 진짜 좀 크게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 이제 조금 들썩거리면서 움직이긴 했는데요. 오늘 가장 좀 대표적인 이 STO 관련된 수혜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현재가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NFT,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 맞아요. 대체 그게 뭐냐 그랬었는데 이 NFT 관련된 종목들이 막 5배, 10배씩 급등하고 거기다가 이제 P2E 게임 열풍까지 이제 같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이 됐었거든요. 이제 자산시장 버블이 이제 조금 꺼지고 작년에 이제 초고강도의 이제 긴축 이후에 NFT라든지 뭐 다른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자산 시장이 이제 같이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연초부터 주식 시장이 회복되고 가상화폐 시장도 회복되면서 미술품 경매 시장도 새삼 다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서울 옥션은 뭐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경매 사이트를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미술품 경매를 이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품 중에서 물론 뭐 몇백만 원 단위의 미술품들도 많이 있지만 뭐 앤디 워홀 아시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작품은 막 1,000억 넘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앤디 워홀 작품에도 투자를 할지도 모르겠다. 조각 투자라는 개념이 생겨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보안성을 이제 강화를 하고 조각 이제 쪼개가지고 미술품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키움 증권과 같은 이런 시중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증권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리는 그쵸. 거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투자증권, SK증권 이런 종목들이 증권회사들 중에서는 관련된 테마로 부각되고 있고 경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STO와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서울옥션은 이슈가 정말 좀 많았었는데요. 신세계에 이제 매각된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대의 이제 경매소 소더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더비가 원래는 영국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회사로 이제 매각이 되고 나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 인수한 회사가 다시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소더비가 서울옥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재작년에 이미 서울옥션은 소더비와 같이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 만다 이런 루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이제 다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이슈 소더비가 다시 이제 재상장을 추진하면서 서울옥션과 관련된 어떤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 STO와 관련된 이슈 플러스 하나의 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증권형 토큰 STO 관련 수혜주로 서울 옥션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